권영철의 와이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보도국의 권영철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준비하신 얘기는요? 영화 암살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영화 암살이 개봉 8일 만에 46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1930년대 당시에 치열했던 독립운동가 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가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예. 영화 내용에서도 뭐 그동안 잊혀졌던 의열단, 신흥무관학교, 뭐 이런 반민특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영화 암살 왜 광복 70주년을 되돌아보게 하나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영화 보신 분들 또 역사 공부도 하게 됐다 이런 말씀도 하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영화 보셨겠죠? 예, 영화 2번 봤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봤고 어젯밤에도 다시 봤는데요. 어제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박정희 코도 영화 보셨죠? 예, 저도 봤습니다. 예. 영화를 본 사람들 중에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1945만 명이 관람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해방이 된 그 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군요. 예. 네. 뭐 지금 추세라면 1000만 관객 돌파는 무난하지 않겠냐 그런 관측들이 있고요. 이제 영화가 이제 영화 내용이 독립운동 그리고 반민특위 활동까지 다루면서 뭐랄까 이제 광복 70주년에 맞춰서 기획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또 질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 영화 제작사의 안수연 대표는 2006년 영화 타짜를 찍은 뒤부터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제작을 구상을 했다. 예. 그러니까 9년 전부터 영화를 구상해왔다는 얘기죠. 최동훈 감독도 9년 전부터 영화를 구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쓰려고 몇 번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했다. 그렇지만 그냥 실패했다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만들고 싶었고 그 시대적 향치나 그때 살았던 인물들의 영화로 나오는 걸 스스로도 너무 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최 감독은 영화를 구상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면서 도둑들 영화가 끝난 뒤에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 청사를 보고 오는 순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애초 기획 단계에서는 뭐 광복 70주년이라든지 뭐 독립운동을 재조명한다 이런 목적은 없었던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독립운동이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다룰 그럴 예정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충무로 해서 영화 감독들 사이에는 뭐 시대를 다루는 영화가 잘 안 된다 그런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실 1930년대를 다루는 영화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흥행에 성공한 영화는 없었습니다. 최동훈 감독은 영화 제작에 착수한 2012년에는 광복 70주년 그런 건 알 수가 없었다. 보통 뭐 67주년 이런 건 염두에 두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촬영하다가 개봉하면은 70주년이 될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 그렇다면 시기도 적절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면서 우연히 맞아 떨어졌는데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광복 70주년을 염두에 두고 기획을 했더라면은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 재미가 없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시기도 나중에 보니까 적절했다 뭐 이런 또 감독의 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제 영화를 보면 뭐 독립운동이라든지 의열단 활동이라든지 친일 반민족 행위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다 적절하게 짚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의 시대를 조명하다 보면은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룰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최동훈 감독도 처음에는 1930년대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에서 출발했다. 책을 읽고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당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굉장히 긴 세월 동안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최 감독이나 안수현 대표가 부부인데 이제 소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많이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참고한 것도 한국 독립운동사나 뭐 약산과 의열단 또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우당 이회영 선생과 관련된 책들 뭐 그런 책들을 많이 참고를 했고 영화에 나오는 차량이나 소품 이런 것들도 철저한 구정을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 감독은 그 책보다는 당시를 살았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의 사진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진들이 말을 걸어왔다. 사진 속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관심들에서 출발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영화 주제로 오늘 주제로 가면 자, 영화 암살. 자, 왜 광복 70주년을 돌아보게 하는가? 이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이 영화에는 그동안 잊혀졌거나 생소했던 장면이나 역사적 사실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화 평론가 이명희 씨는
암살은 1930년대 시대적 배경을 성실히 고증하고 잘 모르는 역사와 당시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면서 김구와 김원봉, 의열단, 신흥무관학교, 간도 참변, 상하이 조계지, 반민특위, 살복회 등등의 역사적 사실들이 무수히 영화에 거론됨으로써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민족문제연구소 이준식 연구위원은 민족해방 70주년을 맞아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자체가 반갑다면서 그동안 독립운동과 친일의 문제를 제대로 다룬 영화가 없었는데 재미있게 영화를 보면서 근현대사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이명희 영화평론가는 영화가 독립운동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재미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최동훈 감독은 이 영화는 우리에게 어떤 역사에 대해 확실히 정의해주지 않는다. 관객들에게 강요하기 싫었다면서 다만 그 시대의 한 일면이라도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 감독은 관객들이 이 영화가 끝나고 영화 속의 캐릭터들을 한 번이라도 떠올릴 수 있다면은 저로서는 대만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영화 속에 나오는 주체들 반민특위, 의열단, 신흥무관학교 이런 좀 약간 생소한 단체들이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잘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예. 애써 기억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잘 기억 모르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런 단체들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광복 70주년이라고 하지만은 공영방송에서조차 특별한 기획이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반민특위는 우리가 미완의 광복, 미완의 해방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민특위는 사실 단 한 명도 처벌하지 못했거든요. 예. 여기 영화에 나오는 그 약산 김원봉 그 의열단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현상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당시 굉장히 엄청난 돈이었다고만 들었는데. 그 당시 예. 돈으로 100만 원인데 지금의 예. 가치로 환산하자면은 한 32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20억 원이요. 예. 요즘 돈으로 하면. 예. 야, 김구 선생이 당시 돈으로 60만 원, 지금으로 예. 한 2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엄청난 현상금들이 걸렸죠. 예. 예, 그렇지만 반민특위는 단 한 명도 처단하지를 못했지만은 예. 영화에서는 일제 밀정을 처단을 하죠. 역사적으로는 단죄하지 못했지만은 영화에서는 단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민족문제연구소 이준석 연구위원은 영화를 보는 관객의 1%만이라도 지적 호기심을 갖고 반민특위나 의열단 등에서 찾아보고 제대로 역사를 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참 영화 홍보만은 아닌 영화 속 역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반민특위 문제, 여전히 또 청산되지 않고 있는 친일 문제에 대해서 예. 우리 국민들이 또 이번 영화를 통해서 관심을 갖는 또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광복 70주년이니까 그런 관심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권영철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